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조경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모더레이터로 든 이 세션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좀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질의응답 하실 분들이 있으면 생각해 놓으셨다가 손을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고 간단한 소속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으니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오후 포럼의 세션은 문화예술 교육 공간 운영에 관한 게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 기획 자체는 사실은 어린이 예술 마을이라는 새로운 어떤 탈장르적 공간을 기획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외국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전에 의견을 듣고 오후 세션은 각 런던, 파리 그리고 템페르라는 핀란드의 도시에 여러 사례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어린이 예술 마을에 대한 기획을 갖고 상당히 기대를 갖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네 개의 세션에 좋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김자연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플로어랑 온라인에 이렇게 저희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상치 못하게 제가 먼저 첫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래 세대를 위한 어린이,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에 대한 고민은 정책 초기부터 있었는데요. 실제 그런 단년도 프로그램의 지원이나 예술 교육자들을 문화예술의 전용 공간이 아닌 일반적인 공간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이러한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또 한 번 특정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에 특화된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베이스로 저희가 진짜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들을 이어나갈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외 자기 전문 컨텐츠와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이런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어떠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해야 할까? 또 그런 고민의 일환으로 아까 환경 자체가 그런 교육 공간 자체가 교육일 수 있다. 교육자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와닿았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의 주도성, 적극적인 공동 창작을 지향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각 기관의 사례들을 말씀 주셔서 저희가 향후 운영 전략이나 어린이들을 대하는 태도 혹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큰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맺고 또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과학자, 기술가, 철학자들과 다양한 협업 구조를 갖는 일하는 방식들도 향후 이런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없으시고요? 네, 추가 말씀들을 나누면서 또 질문 이어갈게요. 네. 질의응답 혹시 없으세요? 지금 없으시면 제가 좀 얘기하고 할까요? 저는 사실은 오늘 내용들 중에 있었던 기조발제 김봉영 교수님의 얘기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문화예술 교육 자체가 아이들이 어떤 정서적 혹은 지적인 학업 능력 같은 것들을 증진시킨다는 아주 실증적인 연구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다만 오늘 안 계시니까 그 얘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실베스트 고슬랑하고 자스민 프랑크의 리틀 라빌레트 이 사례 너무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아요. 라빌레트 공원이 생긴 지가 80년대 말이니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은 공원 주변에서 많은 문화 공간들이 추가된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예술학교도 있고 콘서트홀도 추가되고 리틀 라일베트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 예술 마을과 공원 속에 있는 어린이 예술 공간이기 때문에 잘 적절하게 들어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질문을 좀 하면 언제 만들어졌고 구체적으로 리틀 블레트가 그리고 어느 예산,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으로 운영하는지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펀딩에 대한 얘기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Alors, le parc de la Villette a été créé dans les années 80 et il y a eu des activités pour les enfants presque depuis le début. Mais le site, l'espace de Little Villette remonte à 2016 et il a été établi dans un lieu qui préexistait, qui était d'abord un lieu qui était dédié à être un restaurant, qui n'a pas fonctionné. Et ensuite, c'est devenu un lieu d'exposition. Et le projet d'établissement a changé. Et avec un de nos présidents, il a décidé d'élargir les propositions dédiées aux enfants qui étaient dispersées dans les folies, dans un lieu principal que je vous ai rapidement présenté tout à l'heure. Et donc, ce programme, et c'est là où ça m'a touchée de rencontrer les membres du CACES, on l'a fait en quelques mois. C'est-à-dire qu'on a dû créer ce lieu en à peine un an. On a eu 1 an de réflexion et il y a eu 6 mois de travaux. Alors, on était dans un lieu qui existait déjà, puisqu'il était dédié aux expositions, mais il a fallu tout repenser, les espaces, notamment donc avec des architectes, qui ont cloisonné l'espace d'une manière très fine et intelligente, avec les possibilités de modularité. Donc le lieu pouvait devenir un seul espace ou cloisonné en 6 salles, avec une modularité aussi des pratiques à l'intérieur de ce lieu. Et effectivement, on peut dire que l'arrivée de ce bâtiment, donc avec 1000 mètres carrés, a été une évolution très importante pour nous, puisqu'on a effectivement augmenté, on peut dire, nos moyens en termes de lieux et de patrimoine architectural, mais pas tant que ça au niveau des moyens humains et financiers. Donc après, ça a été toute la question, ça a été de composer avec les moyens humains qu'on avait pour pouvoir faire des propositions qui soient beaucoup plus riches et qui puissent toucher plus de monde, notamment avec l'ouverture au public le week-end, ce qui a été pour nous un grand challenge, parce qu'on était ouvert tous les jours de la semaine. Et ça a été une réflexion qu'on a menée en équipe. Et ça a donné lieu au programme que je vous ai présenté, mais qui est, on peut dire, une sorte de work in progress, puisque aujourd'hui encore, on s'interroge sur nos pratiques et on les fait évoluer. Voilà. Donc avec, disons, 3 niveaux. Le niveau des activités un peu en accès libre, dont le public peut s'emparer un peu de manière indépendante, sans trop d'accompagnement, ce qui nous permet d'avoir moins de moyens humains, mais plus de préparation. Les activités plus encadrées, avec des ateliers de pratique, qui nécessitent un encadrement précis par une personne compétente. Et des gros événements qui, eux, par contre, donc, s'organisent et qui sont plus ponctuels et qui, là, nécessitent plus de moyens. Après, pour revenir effectivement sur les moyens, on a eu ensuite la création de ce jardin pédagogique, la création de cette ferme, ce qui fait qu'effectivement, l'espace dédié aux enfants, maintenant, est devenu quelque chose de très important, ce qui n'était pas le cas au départ à la Villette. Le site de la Villette, en fait, est constitué de 3 établissements publics qui proposent des choses extrêmement riches, avec la Cité des Sciences d'un côté, donc dédiée à l'éducation scientifique, la Cité de la Musique de l'autre, donc éducation musicale, et Little Villette et la Villette, qui est un lieu pluridisciplinaire, avec toutes les propositions artistiques qu'on vous a présentées tout à l'heure. Donc un établissement, on peut dire, qui fonctionne un peu comme un espace culturel pour enfants. Voilà.
Et donc ça a été notre force, c'est une action au niveau du territoire, hein, qui permet de créer du lien avec les gens qui habitent dans le quartier et d'attirer aussi des publics à des périmètres plus éloignés. Et c'est le travail que font les équipes de Sylvestre. Pour répondre à la question du budget, en fait, nous sommes un établissement public, c'est-à-dire que nous avons des financements de l'État, mais nous sommes aussi un établissement qu'on appelle un EPIC, c'est-à-dire avec des subventions propres. Nous devons avoir des recettes propres liées à notre billetterie, mais aussi liées aux événements qu'on organise. Par exemple, tous les salons, toutes les locations d'espace que l'on fait financent, on peut dire, un tiers de notre budget. Donc, dans l'établissement où nous travaillons, donc nous avons 2 tiers de financement public qui vient du ministère de la Culture. 50%. Non. Et 20% qui reste à peu près pour des financements de recettes qui nous viennent par des intervenants extérieurs. Nous ne dépendons pas de la ville de Paris. Nous sommes un établissement public. 예, 제 질문은 아주 명확해졌네요. 그 리틀 빌레트는 원래 공원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조금씩 개조화되면서 일부의 폴리를 개조해서 201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000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이고 실내 공간도 있고 실외 공간도 있고 문화부에 있던 직접 예산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 타이밍에? 질문 없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갖다 주시겠습니까?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단국대학원에서 대학원생을 하고 있는 그냥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동문화 포럼과 관련된 행사는 지금 처음 참석해 봐서 좀 낯설기도 한데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 공간의 혁신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게 돼서 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제한 시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몇 가지 말씀을 못 해주신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핀란드 쪽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거든요. 사실 그 8학년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100%의 참여율을 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는 있지만 어떤 좀 뭐랄까요? 강제성이 좀 부여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든 참석을 하긴 하지만 흥미를 잃어서 그냥 한운둥 만운둥 하는 등의 그런 수동성이 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뭐 핀란드 쪽에서도 100%라고는 하지만 통계상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이들이 정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도적인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그렇게 잘 참여를 하는지 그런 복합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듣고 싶었습니다. 네. Okay, thank you. You hearing okay? Yeah. Yes, the Art Sisters program is volunteered for schools and classes, but not in a way for pupils, because the teacher and school or principal then say that we will participate to this program. So in a way it's volunteered, but in the end it's part of the school. And of course, when it's part of school, it's always mixed emotion in a way that if it's not super fun or super exciting, it's boring if you ask them. But maybe we can see a tendency that it's 8th year in a row, so 8 semesters, 8th graders have participated to this. So schools are better, teachers and principals are better equipped to take care of the class when they go to art intervention.
art institutions are much better than 8 years ago. They are much, much better. They actually plan their programs to serve what is interesting for adolescents. So the program is evolving all the time, and it's becoming better and better. Art institutions are better, schools are in a way better, and maybe why it's 100%. Unfortunately, in Finland, that they made a funny law 10 years ago or 15 years ago that schools or classes can't collect funds for trips to class trips. So in Finland, they don't do class trips anymore. So they go from northern parts of Lapland. They first go 500 kilometers to Rovaniemi, and then they fly 1.5 hours to Helsinki, and then they take a bus to the art institution. So it's a class trip, and it's art testing. And maybe just briefly, one more thing is that it's the voice of adolescents. So they give feedback. So they feel sense of belonging. They feel sense that it's my program. It's made for me because I'm heard what I felt about this experience. So I think those in turn make it a very successful program.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알렉시 발타의 아까 뜬 그 발표 중에서는 모바일 어떤 예술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어떤 워낙 핀란드가 어떤 이렇게 여러 군데 어떤 인구들이 이렇게 적게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학생들한테 리스폰스 피드백을 받으니 어제도 그런 얘기인데 서커스를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커스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무척 직접 참여하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들 우리가 나중에 좀 참고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생각해 놓으시고요. 지금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윤민님은 어떤 향후에 우리의 어떤 공간을 만들 때도 우리 어린이들을 실제 디자인에 참여하게끔 해주고 우리의 정서에 맞게끔 이러한 맥락과 감성에 맞는 장소가 되게끔 해주는 노력을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과 바람으로 들리고요. 다른 두 번째 분은 이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캐서린 스미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그 기관들이 실제로 공교육, 그러니까 퍼블릭 스쿨 같은 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학생들이 같이 단체 관람을 하든지, 혹은 교사와 연수 협업 프로그램들이 혹시 있는지 그런 것들을 혹시 캐서린 말고도 다른 분이 있으면 좀 대답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 제리 킴의 했던 질문은 되게 흥미롭지만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한 가지 고민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특별한 공간은 역설적으로 현실에 없는 공간이다. 그래서 현실에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일회적 경험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일상적인 어떤 활동으로 일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알렉시 혹은 에이미 마지막에 질문 너무 어렵죠. 혹시 그러면 캐서린 말씀해 주시겠으면 좋겠어요. 네. Thank you. So I'm going to tal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useum and public schools and teachers and training. So Young V&A and the V&A is funded by the state, although we do generate quite a lot of our own income ourselves as well. So we are an extension of the state and we hold a national collection. So we see it as our duty to enable as many children as possible to visit our museum and to benefit from the knowledge and opportunity in our museum. But it's up to schools whether they come. So we work very hard to encourage teachers
to want to come, and we offer programs that relate to the school curriculum to support teachers so that we help make their jobs easier, and we offer children things that aren't just for the moment while they're visiting, but will be relevant to their learning more broadly as well. And we have hundreds and thousands of children that come on school visits to Young V&A, but to the V&A's other sites as well. And they have curriculum-focused workshops if they choose to, or they can engage in curriculum-relevant explorations of our museum spaces as well. And then alongside that, just last week, we held what we call a teacher sanctuary. So space for teachers to come and be refreshed and inspired. Because if teachers are not motivated, they pass that on to their children. And so we really want to show our value for collaboration with teachers. We want to share knowledge with them and learn from them about the things that worry them,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prioritize in the classroom, because things are always changing with children today. And so we do see it as an exchange, but teacher training and collaboration, work with different educational networks is a real part of the museum. If I may, I'll very quickly speak to the other question about one-off engagement and are spaces too special or too exclusive if they're target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This is a question I think about a lot because in the context of the V&A, we've created a museum that's child-centred and our target audience is very firmly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we've justified that because there are so many spaces that exclude children. There are so many spaces where children don't feel free and able to participate. So it seems in the bigger picture of all the different places you could go, it's okay that there's one space in London in particular. There aren't any other publicly funded national museums in England that are dedicated to children. So that there's one feels okay in the balance. And if it's a space where children can learn and build skills for engaging in other types of cultural experience, that also seems valid. But on the other side, we've worked very hard to build relationships with local people. And so the numbers of people coming back again and again, making it part of their lives and part of their routine with their children is growing and growing and growing. So it doesn't become a one-off or a special thing out there or an outlier. It's part of the lives of children, and we hope that it's building their skills and confidence to engage in cultural experiences elsewhere. 네, 고맙습니다. 박수 치시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지만 교사들을 위한 생추어리,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배우는 혹은 또 교사도 치유받는 공간이 있다는 것들도 상당히 또 놀라운 어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특별한 경험을 해준다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해준 것들 자체가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일상의 변화로서 어떤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한테 한 15분 남았으니까 자유스럽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 송병화라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해서 이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성하면서 이제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오늘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인상적이었고, 특히 진짜 어셈블에서는 이제 주차장이 극장으로 바뀌는 그 과정 자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이렇게 인식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쉽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라서 너무 많이 놀라웠고, 리틀 빌레트도 너무너무 인상적으로, 그러니까 영 VA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다 잘 들었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좀 드는 질문인데, 이제 사실 이제 조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에서는 이제 참여해야 이제 참여자들로 인해서 이제 공간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참여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계속해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이 공간에 참여시킬 수 있을지가 저희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도전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좀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조금 더 좀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전 좀 궁금한 질문이, 이제 기성세대에게 적합한 공간과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은 지금 이야기들을 듣고 저도 사실 그런 경험들로 봤을 때 접근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전용 공간을 기획함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으로 놓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자스민 프랑크가 좀 답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 공간에 계속 많이 이렇게 참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인게이지를 시킬까,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은 그거 먼저 하고요. Alors, première question. C'est un challenge, toujours. Maintenant, c'est vrai qu'il y a d'une part le contenu, ce qu'on va proposer et qui va être transmis aux enfants. C'est quelque chose qu'on doit préparer en amont, réfléchir, se demander qu'est-ce qui intéresse les enfants, être le plus proche des attentes. Mais pour moi, la clé de la réussite, c'est l'humain. C'est les gens qui sont là et qui accueillent le public. Et si des liens se créent avec les gens qui viennent, comme ceux dont parlait Catherine, qui reviennent, parce qu'à la Little Villette, on a énormément de gens qui reviennent, là est le succès. C'est que des liens humains se créent avec les gens qui accueillent les familles, qui se sentent en fait un peu chez eux. Quand on a créé Little Villette, mon ambition, c'était de créer une sorte de... comme à la maison, mais en grand. C'est-à-dire qu'on se sent chez soi, mais on a des choses, on a des possibilités beaucoup plus étendues que dans sa propre maison. Et quand je vois, par exemple, des familles qui viennent régulièrement, certaines même qui s'endorment sur les canapés et qui font la sieste, je suis très heureuse parce que je me dis, ils se sentent bien ici. Et c'est ça, le succès, c'est de se sentir bien et on revient. Après, je pense que Sylvestre, tu pourrais ajouter quelque chose aussi, parce que c'est les publics qui viennent spontanément, mais il y en a aussi qu'on va chercher. Oui, il y a tout un travail qui est fait en amont pour permettre à des enseignants, à des relais et même aux enfants de venir et de s'approprier cet espace, qui s'y sentent à l'aise. On travaille beaucoup sur la convivialité, on travaille beaucoup sur la notion d'hospitalité. On essaye de faire découvrir cet espace pour que le public s'en empare et ait envie de revenir ensuite de façon autonome. Donc ça, il y a beaucoup de leviers, il y a beaucoup de moyens pour qu'on travaille sur cette question de la fidélité, de l'appropriation par le public de ces espaces qu'on essaye de faire le plus chaleureux et le plus agréable possible. Et ensuite, c'est aussi une programmation d'événements. On travaille aussi beaucoup sur la notion d'événements pour attirer, susciter toujours l'envie, le désir, parce que si on propose toujours la même chose, le public peut se lasser. Donc on a une programmation de temps forts, comme les lanternes, comme voilà, tout ce que Jasmine a présenté tout à l'heure, qui nous permet de faire revenir régulièrement le public. J'ajouterais qu'il y a des enfants qui viennent grâce à leurs parents, parce que les parents voient le lieu, ou parce qu'ils sont passés devant. Donc c'est eux à ce moment-là qui disent « je voudrais aller là ». Et il y a ceux qui viennent grâce à tous les parcours artistiques mis en place par les équipes de Sylvestre, qui découvrent le lieu dans le programme scolaire et qui ensuite font revenir leurs parents. Et alors là, quand on a ça, on est très content. En fait, ce projet qu'on appelle avec Jasmine « Viens, je t'emmène », c'est l'idée que voilà, il y a des enfants, des familles qui ne viendront jamais, qui ne pousseront jamais les portes d'un lieu culturel. Et donc nous, on passe par les écoles du territoire, on touche des publics dits éloignés et on propose plusieurs temps forts dans l'année où c'est les enfants qui demandent aux parents de revenir le week-end. Et ça permet de toucher des nouveaux parents qui n'auraient jamais osé franchir ces portes-là. Et les enfants deviennent nos ambassadeurs. Et ça, c'est quelque chose qui fonctionne très bien et qui permet vraiment d'avoir une
une proximité avec son territoire. Nous, on travaille vraiment beaucoup sur la question du territoire et de notre public. Et il y a un attachement très profond à notre territoire parce que les enfants viennent, préparent des lanternes, préparent des ateliers, préparent une exposition. Et samedi dernier, avec Jasmine, on avait un grand temps de restitution avec des grands... On n'a pas d'image là, mais il y avait toute une salle qui était investie. Il y a un grand bal où les enfants faisaient danser les parents. C'était très sympa. Jasmine a beaucoup dansé. 감사합니다. 그 질문에 대비 첫 번째 질문에 답한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이 일종의 어떤 약간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가족들을 데려오고 여러 어떤 지역의 격차를 넘어서서 여러 군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셈블리한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이미 스트라나 혹은 안나 라셀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 때는 기성세대와 어떤 차별화된 어린이만의 감각의 공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독특한 어린이만의 어떤 감각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만들어 갈까? 그 뭐 노하우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I think, which maybe, I guess only one of our projects really was specifically towards children, but maybe in the examples that we spoke about at the very end, I'd say it's very specific to each individual context that you are designing for. I think through all of the projects we've done over the kind of 15 years that Assemble has been around, we've learned lots of different techniques, what's been successful, what's not been so successful, and I think being really reflective and having feedback from the communities who we are working with is really important. The work with Assemble Play has been really amazing because we are working with play workers who have that as their expertise, working with children, kind of unleashing their kind of imagination and creativity and from that, us as architects have learned a lot from Assemble Play. But I think we had this project recently that we are doing in Belgium where we took Assemble Play went out to Belgium to work with this there's a large refugee community in this area of Belgium. And it was really important that we took play workers who could speak Arabic, and they got feedback from parents that we otherwise wouldn't have received, and they were actually quite critical of some things that we typically do with Assemble Play. And so then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do reflect and we take back on that feedback, and we're able to kind of adapt these kind of participatory sessions to the different audiences to make sure that it is as inclusive as possible. But sometimes I know it's kind of been touched on by other things that maybe it then becomes exclusive to others, but then really thinking about the kind of very specific audience that we are trying to design for. And I think that, so Assemble Play have been really helpful in tapping into lots of our projects, but then with kind of older children, having more kind of participatory workshops where they're kind of building things, we're teaching them skills, how to make models, much more kind of hands-on physical, has also been really insightful to understand kind of what children want. And I guess as they do these workshops, that it kind of inspires their thoughts that they might not have thought about, and it's very much like a two-way process between us and them as we all kind of discover new things about a site and what we all think. 하나 감사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정리해 보면 아까의 발표에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코-디자인, 코-큐레이팅, 한꺼번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놀이 전문가하고 협업도 하고 여러 분야들과 협업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정해진 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시도해보고 또 바꾸고 유연하게 이렇게 변형하는
하는 것들이 아마 어떤 그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Would you please? Question or comment, whatever. Bonjour, félicitations à tous pour vos présentations. Thank you for all of this very cool stuff that you're doing. I have a question relating to the representation piece. I'm from Canada, so Grégoire Gagnon from Canada. And we hear a lot about inclusion, diversity, equity, accessibility. So I was wondering, particularly for the Cineroleum and for the Finnish experience with the presentation part, how much intentionality do you have to have that different representation of whether it's ethnic groups or cultural groups? Or another way that I guess an answer could be formulated is how much pushback, feedback, or encouragement do you get from the different cultural and ethnic groups for that type of representation? You go first. I can start. Thank you. Very good question. And tricky one. Yes, feedback comes and goes, of course, but maybe for us in Finland, the problem in cultural sector is that we are very predominantly white female occupation. So when adolescents come to a cultural center and they are faced with people looking like what I just described, they don't feel the sense of belonging. But now it has changed a little bit, and in the bigger cities, they have really worked hard to finding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it really helps because there is really strong emotion that some parts of, for example, culture is not for us. But it's changing now, and people are making really good progress. For Artcesters, the volunteered mandatory program that we have, there are problems are mainly not necessarily to kind of immigrant backgrounds, but more in religion. So we have religious areas, very strong religious beliefs in certain areas, but we have learned to offer them because everyone goes. So they are not going to theater, they are going to art museum. So it's, I think mainly my main point is probably that it's about facilitating the coordination of activities and to have a space for children. It's not, the space is not enough. What matters is the people who take you in, who work with you, and who warmly welcome you. So, and there we need to have diversity much more. Cineroleum project. Jamie, please. Maybe not specifically in relation to Cineroleum, but quite similar to what Alexi just spoke about. But I think in the context of London, that is incredibly diverse. I think the thing that's really important for us is to understand the communities that we are working with. And so much of that hinges on engagement and making that dialogue between us and that community an open conversation, so that it's not that we are designing this for you, we are designing this together to make sure that spaces are accessible and inclusive. So I think that's how we really, all of our projects from the very beginning rest heavily on engagement. So we really believe that it's a participatory-led and collaborative,
And we really open that conversation up as a practice internally as well. It's never that we work on things in silo. Everything is always discussed with sometimes, up to 10 people to really get a great sense of opinions and different perspectives that really enrich projects. 고맙습니다. 시간이 끝났는데 한 2분 정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재현 실장님.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요. 창의적 자신감이라던가 희망찬 장소, 코디자인, 어린이의 스케일, 마법 같은 경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 준비하는 이런 미래 세대를 위한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 때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키워드나 혹은 지향점이나 말씀 주실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한 번씩 더 할까요?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자, Yeah, cultural programs, the quality in the cultural programs, and the repetition that I mentioned earlier, to not just for one visit to the venue or space, but coming back and building a program that has a meaning. 네, 고맙습니다. Je dirais l'émerveillement, c'est important de permettre à les enfants d'être émerveillés, de trouver cet espace magique. Donc ça va être le travail avec les artistes. Et j'ai parlé tout à l'heure on a parlé tout à l'heure d'hospitalité, de convivialité, de créer ces conditions pour que les gens se sentent à l'aise. C'est très important. Et moi, je dis la même chose et je rajoute créativité, qui est normalement la résultante, on peut dire, d'un accueil bien préparé. Voilà. My word, I've got two words, joyful and iterative. Quality learning is something that is rewarding, but also for children makes them want to come back and do it again and again and again. So joyful and iterative, and that grows with people. Joyful was going to be one of mine. But I think for me, it's agency. So giving agency to the children who will be hopefully claiming the space and making the space their own. I was also going to say joyful, because I think even adults, we also need to be reminded to be joyful as well. I would say mine is probably conversation and listening to each other, and kind of stepping out of who we would normally ask and listen to, and thinking more broadly about who we can take knowledge and learning from. 너무 고맙습니다. 질문 잘해주셨네요. 나중에 중요한 키워드들 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움, 즐거움, joyful, 그다음에 주체가 돼서 어떤 이렇게 습득하는 에이전시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했고, 계속 오전에도 반복적으로 이 공간을 오게끔 해주는 여러 가지의 기획도 하고 동인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맨 마지막에는 계속 잘 듣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한 일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가 견지해야 될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6분의 여러 군데서 오신 분들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그분들의 지혜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공간을 만드는 것들은 지금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잘 만들어낼까라는 자신감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예술적 감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합쳐가지고 좋은
공간을 만들고 이게 꼭 한 군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장시켜서 미래 세대에 좋은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드는데 다 같이 힘쓰는 계기가 된 심포지엄 포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방청객들, 청중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